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날 아침이잖아요. 네. 청취자들도 지금 문자를 분주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행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 가지고 오셨죠. 네, 정치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대선이 꼭 7주 남았습니다. 49일. 77이 49. 정확히 49일 뒤인데요. 예. 그만큼 각 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 자유한국당은 2차 컷오프를 실시를 했는데요. 4명 누구 남았어요? 홍준표, 김진태, 이인재, 김관용. 이 4명의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안상수, 원유철 두 사람이 떨어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후보의 1대1 TV토론도 아주 어제 저녁 뜨거웠고요. 예. 국민의당 2차 TV토론 역시 사드 배치 개헌 두고 이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세 후보가 열띤 공방을 벌였고 그렇죠. 호남 경선을 나흘 앞둔 민주당도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대선 D-49 결정적 변수 3가지. 오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은 49일 남았습니다만 각 당의 후보는 이르면 일주일 뒤에 결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발전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각 당 후보들의 운명이 2주 내에 모두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바른정당은 3월 28일 일주일 뒤면 대선 후보가 결정납니다. 자유한국당은 3월 31일 딱 열흘 남았습니다. 예. 민주당도 이르면 다음 달 3일 만약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8일 최종 확정됩니다. 4월 8일. 후보 선출일로 진통을 겪은 국민의당은 4월 4일 날짜를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2주 뒤 민주당과 거의 동시에 국민의당 후보가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지금 치열하고 아주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선 D-49일 결정적인 변수 3가지라고 하셨어요. 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변수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입니다. 오늘 검찰 수사?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예. 아니면 지난번처럼 사실상 불복 메시지를 던지느냐 여기에 따라 동정론일 수도 있고 여론의 역풍일 수도 있겠죠. 아하.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박 대통령이 만약 눈물을 흘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동정론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겠죠. 콘크리트 지지층이 사실은 30%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 탄핵 국면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럴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또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나서 기자를 쫙 레이저로 쏘느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큰 반발일 수 있겠죠. 역풍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보수층이 더 강하게 결집할 가능성도 있고 역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메시지, 태도 보이면 정반대 보수층이 오히려 더 결집력이 약화되고 흩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잠시 뒤 9시 무렵 자택을 나서는 장면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들어갈 때까지 박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운명이 결정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첫 거죠. 번째 변수 오늘의 검찰 조사. 두 번째 변수는 뭡니까? 두 번째 변수는 요즘 가장 뜨겁게 떠오른 변수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 민주당 호남 경선 뜨거워요. 네. 여기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 호남 표심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이미. 특히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발언 그리고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의 부산 대통령 발언이 이게 엄청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발언의 맥락을 보면 예.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공사란 문재인 후보 측 주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논리보다 감성이 앞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전두환 표창장 발언 이게 전두환 표창장이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호남 민심이 굉장히 좀 반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뭐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했던가요? 네, 뭐 이런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표현도 써가면서 들어갔어요. 나는 결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앞부분은 떼어지고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 부분만 지금 부각이 되면서 호남 민심이 좀 부글거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피해자 입장으로 볼 때는 그걸 자랑하면서 그 말을 언급하는 게 적절했느냐. 전두환이라는 이렇게 이름 볼수 있는 자체가 거죠. 우리한테는 트라우마다 뭐 이런 거군요. 예, 그렇죠. 또 노무현 정부 때 부산 시민들이 왜 부산 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이 부산 정권 발언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이것 때문에 문 전
대표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거든요. 예. 근데 부산 대통령 발언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이런 비문재인 즉 공세, 설전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가 5.18 어머니들에게 해명이 하는 상황까지 간 건 분명한데요. 예. 호남 민심이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변수 민주당의 경우 호남이 지금 중요한 변수다. 세 번째 변수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후보의 비호감입니다. 호감도 말고 비호감도요? 네. 각 정당 후보들의 호감도 조사를 보면 예. 비호감이 호감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요? 마치 지난 미국 대선을 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당시 트럼프와 힐러리 누가 더 좋은 후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덜 비호감 후보인지 선출하는 선거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 대선도 비슷한데요.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예. 홍준표 후보의 비호감도가 무려 81%입니다. 비호감도가 81%?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나 그 사람한테 비호감이요. 이렇게 얘기한 예, 거예요? 맞아요. 유승민은 69, 안철수 심상정은 57, 그래요? 이재명은 53, 문재인은 딱 50, 안희정은 37% 순서입니다. 야, 아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 30%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비호감도가 그만큼 50, 나와요. 예. 안희정 37. 예. 그러니까 후보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비호감도를 끌어내리는 작업입니다. 예. 그런데 좀 거꾸로 가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당장 지지율에 목매서 오히려 비호감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걸로 역용하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비호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것 좀 그만하고 예. 고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 비호감도가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D-49일 대선의 변수. 사실은 세 가지 말고도 더 있는데 오늘은 일단 세 가지만 네, 짚어보죠. 오늘은 일단.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호남입니다. 호남. 민주당 호남 경선 뜨거워요. 네. 여기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 호남 표심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이미. 특히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발언 그리고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의 부산 대통령 발언이 이게 엄청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발언의 맥락을 보면 예.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란 문재인 후보 측 주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논리보다 감성이 앞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전두환 표창장 발언 이게 전두환 표창장이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호남 민심이 굉장히 좀 반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뭐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했던가요? 네, 뭐 이런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표현도 써가면서 들어갔어요. 나는 결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앞부분은 떼어지고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 부분만 지금 부각이 되면서 호남 민심이 좀 부글거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피해자 입장으로 볼 때는 그걸 자랑하면서 그 말을 이르면 일주일 뒤에 결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발전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각 당 후보들의 운명이 2주 내에 모두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바른정당은 3월 28일 일주일 뒤면 대선 후보가 결정납니다. 자유한국당은 3월 31일 딱 열흘 남았습니다. 예. 민주당도 이르면 다음 달 3일 만약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8일 최종 확정됩니다. 4월 8일. 후보 선출일로 진통을 겪은 국민의당은 4월 4일 날짜를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2주 뒤 민주당과 거의 동시에 국민의당 후보가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지금 치열하고 아주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선 D-49일 결정적인 변수 세 가지라고 하셨어요. 네. 첫 번째 뭔가요? 첫 번째 변수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입니다. 오늘 검찰 수사?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박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예. 아니면 지난번처럼 언급하는 게 적절했느냐. 전두환이라는 이렇게 이름 볼수 있는 자체가 거죠. 우리한테는 트라우마다 뭐 이런 거군요. 예, 그렇죠. 어. 또 노무현 정부 때 부산 시민들이 왜 부산 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이 부산 정권 발언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고 이것 때문에 문 전 대표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거든요. 예. 근데 부산 대통령 발언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이런
비문재인 측 공세, 설전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가 5.18 어머니들에게 해명이 하는 상황까지 간 건 분명한데요. 예. 호남 민심이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변수 민주당의 경우 호남이 지금 중요한 변수다. 세 번째 변수는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후보의 비호감입니다. 호감도 말고 비호감도요. 네. 각 정당 후보들의 호감도 조사를 보면 예. 비호감이 호감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요? 마치 지난 미국 대선을 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당시 트럼프와 힐러리 누가 더 좋은 후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덜 비호감 후보인지 선출하는 선거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맞아요. 지금 사실상 불복 메시지를 던지느냐. 여기에 따라 동정론일 수도 있고 여론의 역풍일 수도 있겠죠. 아하.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박 대통령이 만약 눈물을 흘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동정론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겠죠. 콘크리트 지지층이 사실은 30%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 탄핵 국면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다시 결집할 가능성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럴 거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또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나서 기자를 쫙 레이저로 쏘느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큰 반발일 수 있겠죠. 역풍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보수층이 더 강하게 결집할 가능성도 있고 역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메시지, 태도 보이면 정반대, 보수층이 오히려 더 결집력이 약화되고 흩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잠시 뒤 9시 무렵 자택을 나서는 장면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들어갈 때까지 박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이 운명이 결정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첫 거죠. 번째 변수 오늘의 검찰 조사. 두 번째 변수 뭡니까? 두 번째 변수는 요즘 가장 뜨겁게 떠오른 변수, 바로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날 아침이잖아요. 네. 청취자들도 지금 문자를 분주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얘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행간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 가지고 오셨죠. 네, 정치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선이 꼭 7주 남았습니다. 49일. 77이 49. 정확히 49일 뒤인데요. 예. 그만큼 각 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 자유한국당은 2차 컷오프를 실시를 했는데요. 4명 누구 남았어요? 홍준표, 김진태, 이인재, 김관용. 이 4명의 그러면은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안상수, 원유철 두 사람이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후보의 1대1 TV토론도 아주 저녁 뜨거웠고요. 예. 국민의당 2차 TV토론 역시 사드 배치 개헌두고 이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세 후보가 열띤 공방을 벌였고 그렇죠. 호남 경선을 나흘 앞둔 민주당도 분위기가 점점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대선 D-49 결정적 변수 3가지. 오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은 49일 남았습니다만 각 당의 후보는